우리 아이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 정말 걱정 많이 되시죠? 방학이라 요즘 어지럼으로 고생 중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대부분 편두통성 어지럼과 기립성 어지럼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 어지럼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이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을 했으며 현재 서울 양재역 앞에서 어지럼증과 두통 등 신경계 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 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학이라 그런지 중고등학생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십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자꾸 어지럽다고 해요. 일어날 때마다 휘청휘청거려요. 두통이랑 어지럼이 같이 와요.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부모님들은 혹시 큰 병은 아닌지, 우리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시죠. 학생들도 공부해야 하는데 어지러워서 집중이 안 된다고 힘들어합니다. 사실 청소년기 어지럼과 두통은 소아신경 전문의가 더 전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소아신경 전문의 진료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경과에서도 진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전공의 시절이나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청소년 어지럼 두통을 볼 일이 많이 없었는데 개원하고 나서 이제 청소년 이제 어지럼 두통 진료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지럼 원인에 대한 연구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 어지럼증 중 가장 흔한 원인은 소아양성 돌발 현운입니다. 주로 한 5에서 10세 사이에 생기는 어지럼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닙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띵하거나 빙글빙글 짧은 어지럼이 반복이 됩니다. 치료하지 않아도 1년 이내에 대부분 없어지고 성장하면서 편두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에 좀 어린 나이에 생기는 형태의 증상이라 생각하고 있죠. 청소년기에는 오늘 말씀드릴 편두통성 어지럼과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기립빈맥 증후군을 포함한 기립성 어지럼이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편두통성 어지럼 혹은 전전편두통이라고 부르는 어지럼입니다. 뇌 속에서 시작하는 어지럼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편두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두통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두통 없이 어지럼만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 있게 번역을 한 것이죠. 편두통이란 말은 이제 아주 오래 전에 한쪽 머리가 아프다라는 뜻으로 조금 잘못 번역했는데 최근에 실제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정확히는 뇌 과민 증후군이나 신경혈관성 어지럼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어지럼이 생기는 이유는 타고난 체질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민하고 섬세한 뇌를 가진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저혈압 같은 자극을 받아서 뇌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듯 일반적인 사람은 같은 자극에서는 어지럼이나 두통이 없는데 뇌가 예민하면 인계점이 낮아서 작은 자극에도 어지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지럼 유발 자극으로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공복 등등이 있는데 학생들은 수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학업과 스마트폰 등으로 늦게 자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만성 수면 부족으로 뇌 피로가 증가해서 편두통성 어지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운동 부족, 물 부족, 학업 스트레스, 강한 빛, 소음 등이 유발 원인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어지럼이 주로 있지만 메스꺼움, 구토,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지는 증상도 같이 나타나고 두통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나 스트레스 받을 때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안개 낀 것처럼 느껴지는 브레인 포그 증상도 흔하게 같이 있습니다. 검사는 보통 뇌혈류 초음파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해서 뇌 혈류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림에 보듯이 뇌혈류 속도를 비교해 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원인은 기립성 어지럼입니다. 기립성 어지럼은 일어날 때 생기는 어지럼증입니다. 키가 크고 마른 학생들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빨라지면서 뇌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져서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이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순간에만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 서 있거나 수업 듣는다고 오래 앉아 있을 때에도 뇌혈류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지럼이 아니라 나른함, 두통, 짓누르는 느낌, 집중력 저하, 멍함 등의 다양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놓치게 되는 거죠. 꼭 일어날 때만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도 기립성 어지럼증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느낌, 불안 등의 증상이 있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도 있지만 혈압은 괜찮으면서 맥박만 오르는 기립빅맥 증후군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립빅맥 증후군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된 분의 검사 결과를 보면 혈압이 120대 이상이다가 69까지 떨어지는 소견이 보입니다.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니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립빅맥 증후군도 결국은 뇌혈류 부족으로 인한 보상성 심장 박동수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서 뇌혈류 부족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 혈압 감소는 그리 심하지 않은데 맥박수가 101에서 140 이상으로 상승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뇌로 혈류가 잘 못 가니 심장이 빨리 뛰는 것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성장기에 키가 빨리 크면서 신경 그리고 혈관 조절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아침을 거르거나 물을 적게 마시는 것도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모두 뇌의 과민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편두통성 어지럼과 기립성 어지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뇌를 가진 아이들은 자율신경 조절도 예민해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일어날 때 어지러운 증상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치료도 한 가지를 타겟하기보다는 두 가지 원인 모두에 도움되는 통합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환자분들한테 교육하는 이 통합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물 섭취입니다. 성인 편두통하고 다르게 소아청소년 편두통에서는 물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 가능하면 2리터까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량이 증가해서 기립성 어지럼이 좋아지고 뇌혈류가 개선되면서 편두통성 어지럼도 같이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등교 전에 한 잔, 수업 중간중간에 한 잔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지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한 잔 마시면 잠시 동안 혈압 저하를 막는데 도움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쉬는 시간이 어지럽다, 점심시간이 어지럽다라고 하면 한 컵 마시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활습관 조절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가 핵심입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특히 잠이 부족한 학생들은 지금부터 잠자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특히 주말이나 방학 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면 학기 중에도 잠이 빨리 안 와서 늦게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간만 늘릴 게 아니라 이것을 매일매일 비슷하게 규칙적으로 가져가야지 우리 뇌의 피로가 덜 쌓입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것이 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짜게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염분이 체내 수분을 유지해서 혈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어지럼이 있다면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한 그릇 다 먹으려고 하면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던 학생이라면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 보면 한 그릇까지 다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운동입니다. 하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두 가지 어지럼이 모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줄넘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를 매일 한 10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하면 다리로 내려갔던 혈류가 위로 잘 올라옵니다. 혈관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뇌의 과민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도 어지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심한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한번 신어보세요. 그리고 마른 학생들에게 많이 생기니 마른 체형이라면 살을 찌우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20 이상은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릴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약물 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데 증상이 심해서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약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되죠. 플로리네프나 미드론 같은 약은 저혈압을 방지해서 기립성 어지럼을 개선시킵니다. 이 약들은 체내 염분과 수분을 유지시켜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편두통 예방약과 함께 복용하면 두 가지 어지럼을 동시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편두통 예방약들은 졸림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의사와 상의해서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청소년 어지럼의 두 가지 원인, 편두통성 어지럼과 기립성 어지럼은 뇌의 과민성 때문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로는 충분한 잠과 물 섭취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꾸준한 운동으로 대부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어지럼 너무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물 많이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처 소아과나 신경과를 방문해서 꼭 정밀 검사를 받아서 혹시 숨겨져 있는 다른 원인은 아닌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것에 대한 또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지연이었습니다.